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전공생을 위한 내용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전공이 이제 암생물학, 면역학 뭐 이렇게 크게 말하면 두 개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현상 위주로 그 용어 위주로 시작을 해서 뭐 챕터 1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주제별로 나눠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암생물학이죠. 이게 와우 죄송. 이게 안 되네요. 제가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포인터, 하이라이터. 네, 암생물학 오늘은 이거 전공생을 위한 거여가지고 이제 앞부분은 좀 기초적인 내용인데 뒷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전공생이 아니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세포 자멸사. 저도 한글 용어를 처음 알아봤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보통은 apoptosis, 여기 토의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apoptosis. 자, 혹은 programmed cell death. 이게 또 왜 이름이 프로그램이 왜 붙어 있냐, 이것도 약간 썰을 풀어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암생물학의 그냥 오버뷰를 한다고 하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한국말로는 아포프토시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그냥 세포 자멸사 아니면 apoptosis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뭐 인토네이션 없으면 apoptosis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좀 따왔는데 이게 되게 철학적인 문제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예외 없이 다 죽죠. 저도 죽을 거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젠간 돌아가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냐, 이런 제가 철학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모든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세포는 개체 레벨에서도 이게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세포는 이제 태어나서 어느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친구는 죽을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람이 죽는 프로세스, 아니면 이게 어떤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성장하는 게 디벨롭이면 이제 노화도 디벨롭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도 이제 계속 이 셀프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면 그동안 이 라이프 사이클 전체가 디벨롭먼트 과정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포인트는 tightly regulate 되어 있다. regulate 됐다는 건 이게 거의 유전자에 임프린트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죽을 운명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 있는 거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말했냐면은, 왜 apoptosis가 다른 말로 programmed cell death냐? cell death는 세포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세포가 죽는 거는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최근에 나온 컨셉인데, 한 1980년대 이때만 해도 세포가 죽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에러가 쌓여가지고 그냥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프로그램 돼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에러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외부적인 요소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고 해야 되나? 패시브한 과정이라면,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이때부터 이 apoptosis 컨셉이 이제 emerge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세포가 죽는 게 이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되게 능동적인 과정이고, 우리가 이게 유전자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하나다 라는 게 이제 컨셉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passive process, active process 했는데, 사실 그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런 배경이나 컨셉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사람들이 이 apoptosis에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 뭐 90년대 말에 왜 흥분을 했는가, 왜 이게 중요한 과학적인 이슈가 됐냐고 본다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컨셉셜리 새로운 거죠. 생물학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그 컨셉셜 어드밴스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찰에 의해서 우리의 약간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는 거죠. 이것도 생물학 분야에서는 아주 작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 하나의 그 컨셉셜 어드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슬라이드의 포인트는 이 세포의 죽음이라는 게 이제 생물학적 과정이고, 개체 단위든 이제 개체 단위에 이제 제가 비유를 드렸던 이런 세포 단위의 apoptosis는 그 유전자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죠. 왜 프로그램 되어 있을까요? 이게 생존을 위해서,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세포가 죽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암 생물학의 배경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Hallmarks of Cancer라고, 이게 2000년에 나왔죠. 이게 2탄도 나왔는데, 한 2009년인가 2010년에 2탄이 나왔는데, 유세슬 F랑 이제 그 MIT 교수죠, 각각. 그래서 이 논문을 냈는데, 이게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논문들, 생물학 논문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힌 논문, 아니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이 된 논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거의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게 보통 그런 책 제목도 짧은 제목이 약간 명저잖아요. 뭐 종의 기원 네 글자죠. 과학혁명의 구조. 아 이거 그냥 갑자기 떠올려. 이기적 유전자 굉장히 짧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암의 특징이에요. 보통 리뷰 논문 제목이 이렇게 짧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래도 한 문장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단어로 끝났습니다. 네 단어짜리 논문인데 이게 엄청 엔투시애스틱 했던 거죠. 이 당시 분위기가 좀 이랬어요.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그런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가 점점 이제 테크닉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암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자적 기전을 이해했다라고 거의 선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00년도에 우리는 선언했고 우리는 이제 암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한 게 2000년인 거죠. 왜 이런 또 자신감이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그 게놈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그게 아마 2003년에 컴플리트 됐을 텐데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그 전체 지도는 아니지만 인간 유전자 지도들이 이제 뭐 2001년 뭐 이럴 때부터 이제 대중들에게도 공개가 됐지만 과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시퀀스 정보가 점점 나오고 몰레큘러 패스웨이에 대한 이해가 급증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많은 리뷰 논문들이 퀘스천을 보기보다 우리가 이제 암을 이해했다 이러면서 이제 고칠 수 있다 하는데 이제 2010년 그 2편 나왔을 때 약간 언조가 바뀌죠. 근데 이걸 왜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이제 캔서 공부하시는 분이면 이 논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피겨도 이거 여기서 다 가져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논문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암이 생기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배우는 게 여기 나오죠. 에이팝토시스. 에이팝토시스가 아까 세포가 죽는 걸 알죠. 세포 자멸사 맞나요? 한글로. 그 에이팝토 프로그램드 셀 데스인데 암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사람들이 프로포즈한 주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에이팝토시스로부터 evade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6개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게 큰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결국 암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서 이게 인트로였고요. 이해 가시죠? 재밌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인 분들을 위한 거였고 전공생들을 위해서 이제 에이팝토시스 파스웨이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전공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공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물학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에이팝토시스는 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되는 기전이에요. 그렇죠. 이게 맨 마지막 시작은 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인풋 이게 인풋이면 이게 아웃풋이죠. 이게 에이팝토시스가 아웃풋이고 이걸 매개하는 이제 업스트림 몰레큘이 요 위에 있죠. 이 위에 있는 게 BCL2 패밀리 프로틴이에요. 이 패밀리 프로틴이고 이 패밀리 프로틴에 대한 내용이 이 A에 설명이 되어 있죠. BCL2 패밀리 프로틴이 패밀리라는 거는 그 프로틴 스트럭처의 호몰로지가 커가지고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틴을 이게 길게 펼친 건데 실제로는 실타래 묶이듯 이제 뭉쳐져 있겠죠. 근데 펼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컨시퀀스로 에이팝토시스가 이렇게 해서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오버뷰고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BCL2 이게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BCL2 패밀리인데 여기 보면 도메인들 있죠. 도메인들은 이제 펑셔널 유닛들이에요. 이게 스트럭처가 다 비슷하고 시퀀스도 다 비슷한데 요 보면은 몰레큘들이 다 비슷한 거죠. BH4, 뭐 BH4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BH3죠. 일단 BH의 약자는 BCL 호몰로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BCL3가 공통적으로 있는 게 모든 그 BCL2 패밀리의 특징이고 뭐 다른 몰레큘이 있다. 근데 이제 그 기능적으로 나누자면 이제 보면은 요거만 이제 좀 특이해요. 이게 BH3 only 프로틴이라고 이제 액티베이터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에이팝토시스를 시작하는 몰레큘이고 대표적인 게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퓨마 요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뭐 넉사도 나오고 요 3개 정도가 앞에 있네요. 실제로 신기하게 요 3개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몰레큘들이고 요게 요거죠. 지금 요게 요거 BH3 이렇게 있고 기능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호몰로지가 큰 거는 이제 펑션으로 또 2개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anti apoptotic, 그러니까 에이팝토시스를 막는 친구들 하면은 BCL2 그렇죠. 프로 에이팝토릭 하면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는 친구는 effector. 이게 너무 이거 지울 수 없나요?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됐죠. 제가 한번 erase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와우, eraser가 있네요. 제가 이런 기능이 있다니. 제가 좀 지우고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지우고
옆으로 가서 또 해볼게요. 와, 이거 좋네요. 예,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대충 지웠으니까 이 정도면 됐죠? 와우, 다 지울 수 있네요. 예,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이게 뭐 세 종류로 나든 근데 다 패밀리들이에요. 그래서 BCL2, BH3 only는 빔, 퓨마, 넉사 많이 나오고 이제 프로에이팝토틱 프로틴들은 이제 여기 있죠, 가운데 있는데 백스랑 요 두 개가 거의 메인이고 이제 BCL2가 이제 여기 있죠. BCL2 보통 MCL1 이 정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다른 뭐 XL 이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BCL2는 진짜 FDA 그 approved drug이 있습니다. 페네로클락스라는 drug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 이제 에이팝토시스 어떻게 생기냐를 봐야겠죠. 이 업스트림을 보기 전에 이제 에이팝토시스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에이팝토시스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밑에부터 할게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데 일단 에이팝토시스 여기 멤브레인 여기 좀 주황색 진한 색깔 있죠. 이 진한 색깔 있는 곳에 뭐가 들어있냐? 사이토크롬 C라는 코팩터가 들어있는데 MOMP 이 윗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MOMP가 뭐냐 하면은 마이토콘드리아 이게 오는 outer membrane permeabilization 이래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의 바깥쪽 멤브레인이죠. 이게 더블 멤브레인 두 개인데 이 바깥쪽 멤브레인에 빵꾸를 뚫어요. 빵꾸를 뚫어서 사이토크롬 C가 이 사이에 들어있다고 했죠. 이걸 릴리즈를 시키면 이게 다른 프로틴이랑 겹쳐서 붙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APF1인데 붙어가지고 프로틴 컴플렉스를 이루죠. 이게 에이팝토솜을 이뤄서 이 에이팝토솜이 된 것이 이제 다운스트림 캐스페이즈 엔자임들을 이제 트리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리니어한데 왜 캐스케이드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은 캐스페이즈 자체는 뭐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프로 엔자임이라 그래서 엔자임이 풀 랭크로 있으면은 기작을 안 하다가 그 중간에 잘리면 cleaved off 되면은 그게 activate 돼서 그 다음 캐스페이즈를 또 activate 시켜요. 캐스페이즈 하나가 다른 캐스페이즈를 그 두 번째 캐스페이즈가 다음 캐스페이즈를 그 다음 캐스페이즈가 그 다음 캐스페이즈를 이렇게 쭈루루룩 이제 폭포 캐스케이드죠. 캐스케이드는 폭포거든요. 폭포수처럼 이렇게 뚜두두두둑 이제 도미노처럼 트리거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그 폭포수의 마지막에 있는 게 캐스페이즈 3, 6, 7 이 세 가지인데 보통 3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것들이 하는 게 이게 엔자임이니까 DNA를 잘라버리거나 아니면은 여러 그 사이토스켈레톨 프로틴스들을 또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죽겠죠. 그래서 이게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는 거고 요걸 제가 여기 원래 그림이 없는데 적어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 그 엔티바디가 암 죽일 때 그 NK셀 리크루트 해가지고 ADCC 일으킨다고 했죠. 그때 NK셀이 쏘는 엔자임 중에 하나가 그랜자임 B였죠. 이 그랜자임 B가 트리거하는 게 다름 아닌 이 캐스페이즈 패스웨이입니다.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암세포의 캐스페이즈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 연관돼서 여기 밑에 한번 적어봤고 쉽게 말하면 사이토크롬 다른 거를 기억하시지 못하더라도 사이토크롬 C가 나오면 이제 에이팝토시스가 유도된다. 캐스페이스 패스웨이를 통해서 에이팝토시스가 유도된다. 이 밑에 부분 알았죠? BCL2는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또 지워볼까요? 제가 좀 이게 단축키가 있네요. 이거 한 번에 되네. 지우고 그럼 이제 BCL 패밀리를 볼까요? 하이라이터 또 됐네요. 네. 툴을 보면은 와우. 이게 포인터. 이제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멤브레인에 빵꾸를 뚫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편해요. 빵꾸를 뚫는 애들이 뭐냐? 백스가 호모다이머가 되거나 백이 호모다이머가 되거나 요 두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펙터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백이랑 BAX랑 BAK는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 빵꾸를 뚫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 빵꾸를 뚫는 애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에이팝토시스가 세질 수도 있고 에이팝토시스가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 업스트림이 뭐냐? BH3 only 아니면 BCL2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모델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이거에 관해서 제가 특별히 고른 이유는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되게 재밌는 썰을 풀어드리기 위한 건데 그림이 엄청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뭐 맞고 한다는데 이런 그림 보면은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가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시그널링 트랜스덕션 하는 이런 화살표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글자를 읽어야 되는 건데 이게 생물학자들이 가진 언어가 없습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그게 큰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그 썰은 뒷부분에 풀어드리겠고 이제 백이랑 이제 백스랑 백의 업스트림을 보면은 이제 BH3부터 할게요. 보통 이걸로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모델이 두 개 있다고 해놨죠.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액티베이션 모델과 뉴트럴라이제이션 모델인데 액티베이션 모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제가 지금 네모칸 쳐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뉴트럴라이제이션 모델은 반대로 알려드릴까요? 다르게 시작하는 건데
결국엔 같은 현상을 보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모델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가 더 맞다 하는 건데 뭐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마다 프레퍼런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는 BH3 only는 여기 보시면은 액티베이터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백스랑 백이 여기서 원래 액티베이션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뉴트럴 되어 있는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이 BH3 only가 여기 붙으면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백스랑 백이 액티베이션 돼서 MOMP를 한다. 이게 액티베이션 모델이죠. 그때 그럼 BCL2의 역할은 뭐죠? BCL2가 여기 붙어서, 근데 거꾸로 생각 BCL2가 여기 붙으나 BH3가 BCL2에 붙으나 붙는 건 똑같은 거죠. 설명을 할 때 BCL2가 BH3에 붙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니비션이 여기 나왔죠. 아, 이거 또 지워볼게요. erase pen. 하이라이터. 이게 자동으로 하이라이트가 됐네요. 그래서 더 활성화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블락을 시킨 거죠. 액티베이션 모델에는 이게 블락을 해서 이게 이니비터로 작용했죠. 아까 BCL2가 이제 엔타이 이니비터인데 이니비터가 여기서 이렇게 작동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게 액티베이션 모델. 그러니까 뭐라자면 BH3는 이 친구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BCL2는 BH3를 블락 시킨다. 이게 액티베이션 모델이고 이게 보니까 단축키가 있네요. Shift E. 제가 다음부터 Shift E를 하겠습니다. 그게 액티베이션 모델이고, 뉴트럴라이제이션 모델은 뭐냐? 이 친구들은 이 백스랑 백이 이 옆에 있는 친구들 빼고 지네들끼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디폴트가 액티베이션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액티베이션 되는 거고. 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냐? BCL2가 얘를 항상 검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Shift E 안 되는데요. Shift E가 안 됩니다. 이거 단축키 안 되네. BCL2가 백이랑 백을 항상 이제 이니비션 시키고 있다. 이니비션 시키고 있는 게 이제 뉴트럴라이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트럴라이제이션 모델이고, 그러면은 BH3는 이때 역할이 뭐냐? BH3가 이제 BCL2를 떼내면, 인터랙션 하는 거 똑같죠. BH3가 BCL2를 떼내면 백스랑 백이 릴리즈 돼가지고 액티베이션 된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지만 두 가지 경우 역할은 전부 다 몰레큘들의 역할은 똑같아요. 그게 포인트인데. erase pen. 그래서 전공생들을 위해 약간 apoptosis upstream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근데 BH3는 뭐다? apoptosis를 induce 하는 거죠. 그래서 pro-apoptotic. 대표적인 게 죄송. BH3 액티베이터죠. 이게 액티베이터 여기 있네요. 액티베이터고, BCL2는 뭐다? 그 apoptosis를 블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anti-apoptotic. 그래서 대표적인 게 BCL2, MCL1. 하나 더 하자면 BCL-XL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너무 약간 말이 길었는데, 그렇게 해서 MOMP가 해가지고 outer membrane permeabilization 되면 사이토크롬 C가 릴리즈 돼서 apoptosis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apoptosis가 왜 캔서에 되게 중요한 문제냐면은 특히 약을 개발할 때 어떤 세포들은 apoptosis가 유도되기도 하고 어떤 셀들은 어떤 그 환자들에서 나온 암세포들은 apoptosis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모델은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상상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데이터가 있는 걸 하면은 만약에 이 세포가 이게 뭐 환자에서 나온 뭐 간암 세포,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라고 해보세요. 근데 이 암세포는 이 백스랑 백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 apoptosis가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단 단어를 먼저 하나 설명드리면, 프라이밍이 뭐냐면 준비한다는 단계인데, 암세포가 apoptosis에 프라임되어 있다는 거는 얘네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poptosis 관련된 pathway를 트리거하면 죽는 거고, 프라이밍이 안 된 애들은 안 죽는 거거든요. 전공생 분들이니까 제가 오른쪽 위에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체크를 할 수 있게 해볼게요. 이게 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드에서 이제 질문해서 이제 답변을 선택할 수 있게. 질문은 만약에 이 암세포에 백스랑 백이 없으면 이 암세포는 그러면 프라이밍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거꾸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러니까 apoptosis를 유도시켰을 때 3초입니다. 3, 2, 1. 잘 안 죽겠죠. 왜냐면 이 친구는 빵꾸를 뚫는 애들인데 빵꾸를 뚫는 애가 없으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사이토크롬 C가 못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resistant 메커니즘이에요. resistant 하다고 하는데, 약을 쳐도 암세포가 안 죽는 그런 resistant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백스랑 백이 암세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용어로는 resistance고, 이거 apoptosis가 일어나지 않는 refractory 하다고 말하거든요. refractory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apoptosis refractory가 일어나는 거고,
전공생분들이니까 약간 테크닉도 약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에이팝토시스 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BH3 프로파일링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결국 이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포가 과연 우리가 친 약이나 그런 에이팝토시스 컨디션에 잘 반응할지 아닐지를 알고 싶은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름이 BH3 프로파일링이라고 있는데 뭐 인풋은 우리가 BCL2 이니비터 같은 걸 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BH3 only mimetics 이게 세포 내부에도 있죠. 여기 안에 뭐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 다 뭘 한다? 에이팝토시스를 인듀스 시켜주는 조건을 준 다음에 우리가 measure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MOMP, 그 Mitochondrial Outer Membrane 그 permeabilization이 되는 readout이 이제 우리가 색깔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이 쓰는 게 종류가 뭐 하나는 아닌데 보통 많이 쓰는 게 JC1 이게 다 회사에서 팔거든요. Thermo Fisher 같은 데서 파는데 이게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얼 멤브레인에 붙어 있다가 이게 빵꾸가 뻥뻥뻥 나면은 이게 시그널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시그널 자체는 이제 우리가 초록색 거꾸로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다이들이 보통 그 플로어4라고 해가지고 특정 웨이브랭트 이제 우리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이건 초록색 빛을 쏴주면은 이제 빨간색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 빛이 얼마나 세기가 얼마나 줄어드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이 에이팝토시스를 인듀스 시켜주면 빨간색 시그널이 줄어들겠죠. 이것도 질문하려다가 한번 했으니까 빨간색 시그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쉽죠.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BH3 프로파일링이에요. BH3의 그 스테러스를 보는 거죠. readout은 에이팝토시스고 이게 실험 기법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오늘 배운 게 그래서 프라임이랑 털먼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게 또 되게 큰 캔서 이뮤노로지의 그 큰 컨셉에서 온코제닉 애딕션의 컨셉과 사실 되게 밀접하게 연관 있어가지고 그 용어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용어를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생물학이라는 게 뭐 수학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끝난 거거든요. 이게 본인이 어떤 특정 용어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럼 그 분야를 완전히 이해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온코제닉 애딕션이 뭐냐면은 에이팝토시스 리프랙터랑 되게 비슷한데 그 암세포가 많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에이팝토시스도 시그널링 파스웨이 중에 하나죠. 어떤 특정 시그널링 파스웨이에 되게 의존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특정 암세포들은 암이 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 이 백이랑 백스가 없는 거를 예로 들자면 이제 그 에이팝토시스 파스웨이로부터 escape 하는 메커니즘을 얘네들이 evolve 한 거죠. 뮤테이션을 통해서 evolve 한 건데 이 암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BCL2 이니비터를 쳐서 이 암이 죽었다. 그러면 이 암은 이 백백스 혹은 에이팝토시스 파스웨이에 에딕션이 돼 있는 거예요.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특정 암이 어떤 시그널링 파스웨이에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거를 에딕션으로 표현하거든요. 에딕션의 데피니션을 말하자면 그 파스웨이를 블락 시켰을 때 암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암세포는 뭐 다른 파스웨이 많이 있거든요. 뭐 PI3K 파스웨이, 뭐 암에 관련된 너치 파스웨이 이런 시그널링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어떤 파스웨이는 뭐 PI3K 파스웨이에 뭐 되게 에딕션이 되어 있다. PI3K 이니비터를 쳤을 때 암이 죽겠죠. 다른 거는 죽지 않고. 그래서 이 에딕션이 됐다는 거는 이 암세포가 이 암이 되기 위해서 특정 그 시그널링 파스웨이에 굉장히 의존적이 되었다는 거를 오버럴하게 설명하는 ter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팝토시스랑 관련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전공생들분한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글로 term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런 영어로 term들이 있고 이런 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글로 번역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좀 잘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제가 시간내로 좀 이게 시간이 안 떠서 제대로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거 한 오늘의 모티베이션은 제가 아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사실 시간도 들고 이게 제가 새로 배우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실 오늘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에이팝토시스 하면은 제가 항상 떠오르는 페이퍼예요. 2002년에 나온 되게 유명한 페이퍼인데 이것도 한 4,500번 인용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콜드스프링 하버랩에 있던 교수예요. 콜드스프링 하버랩이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미국의 가장 좋은 연구소 중에 하나로 꼽히거든요. 콜드스프링 하버랩 무슨 미팅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거기서 교수하던 사람인데 이게 2000년 초반이죠. 그러니까 에이팝토시스 막 많이 하던 때예요. 많이 하던 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약간 자기의 일기장을 여기에다 냅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스트가 라디오 고칠 수 있니? 그래서 내가 에이팝토시스 공부하면서 뭘 배웠는지 알려줄게 하면서 이게 되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보면 이게 만약에 이게 세포다. 이게 라디오를 예로 들면서 세포인데 뭐 이게 타겟이야? 이게 타겟이면 이 타겟을 조절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연구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고장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냐는데 우리 가능한 거 맞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셀프 디스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너무 읽으면 좀 길까요? 여기 보면은 Field of Apoptosis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조인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사실 되게 자조적인 글이죠. 이게 생물학자들이 이 라디오 이 사람 포함해서 공학자들이 라디오를 설명하는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도면을 누구한테나 가져가면은 이 라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 라디오를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는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아직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없어요.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없고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제가 한번 그래서 다음은 그게 있거든요. erase pen 해서 제가 그게 있죠. 다음 이게 보시면 여기 보면 그 말이 방금 나오죠. repairman은 fix radio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What makes the differenc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혹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정지해놓고 읽으시면 엄청 재밌을 거예요. 저는 이거 그 대학원 때 처음 보고 웃겨가지고 제 지도 교수랑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말하고 다녔는데 또 이 디스커션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 또 대학원 타입인 거죠. 저는 되게 대학원 타입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바이올로지스트의 문제가 뭐냐고 말하죠. 이제 우리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서머리 피겨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우리 최 프로틴 자기마다 자기가 연구하는 프로틴이 있으니까 자기 최 프로틴을 가운데 박아놓고 옆에 이제 화살표를 대충 그려넣는다. 대충 그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이어그램은 overall makes sense. 대충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림이 그래도 대충 말은 되죠. 대충 말은 되는데. 말은 되지만 이게 보면은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여기 약간 킬링 포인트가 약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여기 보면은 스탁 마켓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주식 애널리스트랑가 말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얘가 뭐죠? 놀랍게도 anti apoptotic, pro apoptotic, BCL2 프로틴이죠. BCL2 프로틴에 대해서 이 사람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이렇게 깝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청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제가 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엄청 까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말이 길어졌는데 이게 첫 그거여가지고 그 대학원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바라볼 때 이게 너무 교과서나 논문에 나오는 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까고 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앞에 좀 넣어봤고 그리고 에이팝토시스가 특히 그 시그널링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모델을 컨트래스팅한 모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약간 본인이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백그라운드와 함께 에이팝토시스의 컨셉 그리고 캔서가 에이팝토시스가 캔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좀 해봤고 그리고 BCL2 같은 것은 이제 또 테라피틱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 될지 한번 보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이제 전공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